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이야기는 벽장 속 귀인의 밤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믿지 못하는 남자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는 이를 악물고 소월의 손에서 칼날을 쳐내려는 듯 공격적인 몸짓으로 돌아섰다. 소월에 찢어지는 듯한 비명과 함께 칼날이 허공을 긁는 섬뜩한 소리가 울렸다. 진수는 가까스로 몸을 날려 피와 절규로 가득 찬 방을 뛰쳐나갔다. 뒤이어 따라오는 발소리는 이제 인간의 보폭이 아닌 끈적하고 절박한 괴물의 포효 같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진수는 발이 꺾이는 고통도 잊은 채 뒤뜰에 묵은 우물로 향했다. 풀과 덩굴이 시체처럼 우거진 그곳. 뚜껑마저 부서진 우물 안은 빛을 집어삼킨 시커먼 심연이었다. 한기가 묘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듯한 우물 속으로 두레박을 던져 넣는 진수의 등 뒤로 소월의 섬뜩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어디 가시나요? 이리 오세요. 나의 진수서방. 그녀의 목소리는 귓속을 파고드는 기생충 같았다. 뒤돌아볼 새도 없이 진수는 필사적으로 두레박줄을 감았다. 간신히 떠낸 우물물 검은 진흙탕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투명하고 영롱하여 오히려 섬뜩한 빛을 발하는 물이 가득 담겨 있었다. 정화수였다. 바로 그 순간 고택의 그림자가 진수를 덮쳤다. 소월이 바로 고앞 그의 숨결이 닿을 거리까지 다가와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손이 진수의 목덜미를 쇠갈고리처럼 잡아챘다. 비린 흙냄새와 함께 섬뜩한 비명이 그의 고막을 찢었다. 진수는 살아남기 위한 본능으로 두레박 속 정화수를 소월의 일그러진 얼굴에 무작정 뿌렸다. 치이! 산성용에게 닿은 듯 살이 타들어가는 끔찍한 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소월의 몸이 일순간 경련하며 뒤로 물러났다.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고 진수는 미친 듯이 고택 안으로 뛰어들었다. 이제 남은 건 고택의 내 모퉁이를 정화하고 옥비녀를 원혼의 근원에 돌려놓는 일뿐이었다. 진수는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방마다 뛰어다니며 정화수를 뿌렸다. 물이 닿는 곳마다 고택은 잠시 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지만 곧이어 더욱 격렬하고 짐승 같은 소월의 울부짖음이 벽을 때렸다. 마침내 진수의 방으로 다시 돌아온 그는 옥비녀를 움켜쥐고 벽장의 자네로 향했다. 산산조각이나 있는 문짝 너머. 그가 일기장을 찾아냈던 고목재 벽면의 틈새가 마치 고택의 검은 눈처럼 그를 응시했다. 안 돼, 안 돼, 내 것이야. 소월의 목소리가 마지막 발악처럼 사납게 울렸다. 온몸의 신경이 칼날처럼 곤두서는 공포 속에서 진수는 피로 범벅된 손으로 굳게 닫힌 틈새 안쪽에 작은 홈을 찾아냈다. 이곳이었다. 온온이 봉인되었던 혹은 저주가 시작되었던 바로 그 지점. 진수는 옥비녀를 그 홈 안에 끔찍한 힘으로 끼워 넣었다. 비녀가 깊숙이 박히는 순간 고택 전체가 거대한 뼈가 부러지는 듯 울부짖었다. 소월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으며 영혼이 찢기는 듯한 비명을 질렀다. 그 연기가 진수의 주위를 끈적하게 맴돌더니 일순간 벽장 안으로 강제 흡수되듯 사라졌다. 쾅! 벽장 속 시면에서 육중한 문이 닫히는 듯한 굉음이 들렸다. 고택은 다시 죽은 듯한 침묵에 잠겼다. 쓰러지는 소리와 함께 소월이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원혼의 그림자가 거친 자리에 익숙하고 고통스러운 평온이 어렸다. 자신의 아내 윤소월이 숨을 헐떡이며 누워 있었다. 진수는 고통과 해방감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인가? 그는 아직 알 수 없었다. 이 모든 악몽이 정말로 끝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더 큰 비극의 서막일 뿐인지 그저 옥빈여가 박힌 벽장 속 깊은 곳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차가운 한기만이 끊임없이 고택의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을 뿐이었다. 차가운 껍데기였던 그녀의 체온이 더디게 돌아오는 것을 느끼며 진수는 안도감 대신 극심한 공허와 섬뜩한 허탈에 휩싸였다. 사랑하는 아내의 육신을 되찾았다는 기쁨은 방금 거대한 시체 속에서 빠져나온 듯한 지독한 피로와 뼈아픈 잔상에 완전히 짓눌렸다. 벽장 깊은 곳에서 여전히 쉬지 않고 스며 나오는 차가운 한기는 모든 것이 끝이 아님을 오히려 더욱 교활한 악몽의 시작을 선포하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소월은 고열에 시달리며 힘겹게 눈을 떴다. 그녀는 지옥 같았던 지난밤의 모든 일을 깨끗이 잊은 듯했다. 마치 깊은 망각의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진수가 며칠 밤낮을 겪었던 생사의 공포는 그녀에게 먼지 한 톨만큼의 흔적도 남기지 않은 듯했다. 진수는 소월의 곁을 병적인 집착으로 지켰다. 혹시라도 다시 그녀의 눈빛이 심연처럼 변할까? 그녀의 손길이 시체의 냉기를 품을까? 잠재적인 두려움에 시달렸다. 고택은 다시 죽음과 같은 평온을 되찾은 듯했다. 더 이상 한밤중에 들려오는 끈적한 발소리나 찢어지는 신음소리는 없었다. 모든 것이 잔인했던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무덤 같은 고요를 되찾았다. 그러나 진수의 눈에 그 고요는 더욱 불길하고 기괴하게 느껴졌다. 침묵은 모든 소리를 짓누르고 있었고 햇빛조차 깊숙이 스며들지 못하는 고택의 구석진 그림자들은 언제든 다시 원혼의 형상으로 응축될 준비가 되어 있는 듯했다. 진수는 밤마다 강박적으로 벽장 앞으로 다가갔다. 옥비녀가 박힌 틈새를 손으로 더듬었다. 손끝을 통해 느껴지는 극한의 냉기는 그의 손목을 산채로 얽매는 족쇄 같았다. 그는 이제 벽장 속에서 흘러나오는 한기를 분별할 수 있었다. 그건 비단 기온의 차가움이 아니라 오랜 시간 썩어 응축된 원한이 내뿜는 서늘한 존재감이었다. 원호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단지 다시 깊은 지하로 돌아가 강제적인 잠에 빠진 채 자신을 가둔 그 벽장 속에서 복수의 때를 끈질기게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진수는 확신했다. 소월은 점차 육신의 기력을 회복했다. 그러나 진수의 마음속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의심이 병처럼 움텄다. 그녀의 눈동자를 볼 때마다 과거의 사랑스러운 빛깔 속에 묘한 이질감의 그림자가 찰나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으나 문득문득 잘게 스치는 미소 속에는 진수가 알지 못하는 사늘하고 기계적인 경직이 느껴졌다. 어쩌면 소월의 육신을 통해 원혼이 이승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 원혼의 끔찍한 잔영 이 소월의 영혼 깊숙한 곳 어딘가에 스며들어 남은 것은 아닐까? 진수는 사랑했던 아내와 다시는 이전처럼 순수한 평온 속에서 마주할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그녀의 내면 혹은 그녀의 몸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존재를 탐색하듯 했었다. 어느 날 밤, 진수는 악몽보다 더 끔찍한 소월의 중얼거림에 잠을 깼다. 진수 서방, 당신은 영원히 나만의 것이어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낮고 작았지만 그 속에 담긴 지독한 집착과 소유욕은 진수의 심장을 얼음칼로 꿰뚫는 듯했다. 그는 섬뜩함에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소월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진수는 그것이 단지 병적인 잠꼬대라고 애써 자신을 다독였다. 그러나 그의 심장은 멈추지 않고 격렬하게 울부짖었다. 벽장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사늘한 한기가 침실 안으로 점액처럼 스며들고 있었다. 진수는 침묵에 잠긴 고택의 어둠 속에서 최악의 진실을 깨달았다.
원혼을 쫓아냈을지는 모르나 진수는 이미 고택의 저주에 영원히 묶여버렸다는 것을. 그의 사랑은 이제 영원한 의심과 공포로 오염되었다. 그는 평생을 자신의 아내인지 아니면 그 안에 스며든 원혼의 잔영인지 알 수 없는 존재와 살아있는 고통 속에 갇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고택은 그들에게 더 이상 아늑한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수의 모든 것을 잠식해버린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관이자 저주받은 감옥이었다. 벽장 속에 박힌 옥비녀는 단순히 원혼을 봉인한 상징이 아니라 진수 부부를 영원히 이 집에 올가맬 끔찍한 족쇄가 되었다. 소월의 육신을 구했으나 진수는 결국 영원한 의심이라는 벽장 속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원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랑마저 갉아먹는 고택의 저주는 이제 막 시작된 진수 부부의 끝나지 않는 악몽이 되었습니다. 벽장 속 귀인의 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